대한진국당 정책 논평 2026년 8월 이진국 즈음 국회를 제주도로, 여의도를 청년에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에게 오늘의 국회는 문제를 푸는 기관이라기보다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대한 무대처럼 보인다. 민생 법안은 정쟁 뒤로 밀리고 상대 진영을 향한 고성과 삿대질은 반복된다. 청년은 서울에 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절박함보다 당리당략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듯하다. 이 글은 그 답답함에서 출발한다. 차라리 국회를 제주도로 옮기자. 여의도도 한강의 섬이고 제주도도 바다의 섬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자리 잡았던 섬에서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상징하는 더 큰 섬으로 옮기는 일은 공간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자연스럽다. 범죄율과 생활안전 지표 때문에 고민하는 제주의 국가의 입법기관과 관련 공공투자를 집중하고 비워지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공공주거 중심의 새 도시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물론 이 제안은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다. 국회법, 국회규칙, 수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막대한 이전비와 교통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여의도 부지 역시 국유지라고 해서 마음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도시계획, 교통, 학교, 공원, 홍수안전, 금융기능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AI와 IT가 행정과 산업을 바꾸는 시대에는 국회의 위치가 곧 접근성을 뜻하지 않는다. 모든 회의와 공청회를 고화질 디지털 생방송으로 공개하고 안전한 화상회의와 전자표결 체계를 활성화한다면 서울과 제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이동 경호 출장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휴대전화와 PC로 입법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는 더 열린 국회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분노를 정책으로, 풍자를 디지털 민주주의의 설계도로 바꾸기 위한 시민의 제안서다. 핵심 제안 제주에는 국회 이전 플러스 치안 사법, 교통 투자를, 여의도에는 청년주택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공원을 묶은 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자. 1. 국회에 대한 분노를 제도 개혁으로 바꾸자. 국회를 한심한 집단이라고 부르고 싶은 국민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관이다. 문제는 국회가 필요 없다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얼마나 책임있게 사용하는가에 있다. 국회 이전론은 단순한 감정적 추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을 제주에 보낸다고 막말과 정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심사 시간, 이해충돌 공개, 예산 심사의 투명성, 의원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건물만 옮길 뿐 정치 문화는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이전은 국회 개혁과 결합되어야 한다. 첫째, 회의와 표결 기록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장기 불출석과 상습적 회의 방해에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셋째, 법안 한 건이 누구의 요구로 만들어졌고 비용이 얼마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제주 이전으로 절감되거나 추가되는 비용을 매년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 이전은 국회의원에게 불편을 주는 벌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을 국민 생활 가까이 옮기는 실험이어야 한다. 서울 여의도의 폐쇄된 정치섬에서 벗어나 관광, 환경, 해양, 농업, 지방소멸, 외국인 체류, 재난 대응이라는 복합 현장이 있는 제주에서 법을 만든다면 입법의 감각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 주소 변경이 아니라 국회의 태도 변경이다. 따라서 제주 이전 논의의 첫 조항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할 것인가여야 한다. 2. 제주 치안 불안, 과장도 축소도 금물이다. 제주의 치안 문제는 막연한 인상만은 아니다. 국가통계 포털의 시도별 범죄 지표는 2024년까지 비교가 가능하고 언론이 이를 분석한 결과 제주가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24년 수치는 약 540건으로 제시됐다. 2021년에도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만 명당 3,000건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숫자는 해석이 필요하다.
제주는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관광객과 단기 체류자가 많다. 범죄 건수의 분자에는 방문객 관련 사건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인구 기준의 분모는 상주 인구 중심이다. 렌터카 사고와 관광지 특성도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주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면 통계를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불안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절도, 폭력, 성범죄, 관광객 대상 범죄, 교통질서, 실종 대응 등 생활 속 안전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낙인을 찍는 일이 아니라 범죄 유형, 발생 시간, 장소, 피해자 특성을 세분화해 맞춤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주로 이전한다면 경비 인력만 늘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수사 디지털 포렌식 지원센터, 여성 아동 보호시설, 관광경찰, 야간 순찰, 지능형 가로 등 응급의료 이송망,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국회의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 제주도민의 안전과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의 명제는 국회가 가면 범죄가 줄어든다가 아니다. 정확한 명제는 국회 이전을 계기로 국가 수준의 치안 사법 복지 인프라를 제주에 집중하면 안전을 개선할 기회가 생긴다이다. 치안은 건물의 이동이 아니라 인력, 데이터, 예방, 복지와 신뢰의 결합으로 좋아진다. 3. 왜 제주인가? 변방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면으로. 국회 이전 후보지로는 세종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 부처가 모여있고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토대도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주를 제안하는 이유는 효율성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교통, 물류, 의료, 재난, 관광, 환경 문제가 압축돼 나타나는 곳이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와 관광 산업을 상징한다. 동시에 급증하는 생활 폐기물, 상하수도 부담, 난개발 논란, 관광 경기 변동, 농어촌 고령화, 응급의료 접근성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이곳에 자리한다면 지방의 문제를 현장 방문 행사로 소비하지 않고 매일 마주할 수 있다. 국회의 상주 인력과 관련 기관이 이동하면 항공과 해운, 통신, 의료, 교육,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혜택이 땅값 상승과 임대료 폭등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 발표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이익 환수, 공공임대 확보, 원주민 우선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지만 제주를 서울의 부속 도시로 만드는 순간 실패한다.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넘는 대규모 개발, 주민 동의 없는 입지 결정, 상수도와 교통대책 없는 인구 유입은 피해야 한다. 도민투표 또는 수교형 공론조사,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수용능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를 제주로 옮긴다는 발상은 중앙이 지방을 시혜적으로 돕는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선언이다.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가 지방의 불편을 자신의 일상으로 경험할 때 균형 발전은 연설문이 아니라 생활정책이 된다. 4. 제주를 주된 국회로, 세종을 보조 거점으로. 현행 국회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규정한다. 국회 규칙도 세종 소재부처를 담당하는 다수위원회와 지원기관의 이전을 예정하고 있다. 이 시설과 계획은 버릴 것이 아니라 제주 주국회가 완성될 때까지 활용할 임시, 보조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투입된 국민 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제주로 정하자는 것이다. 국회의 중심은 제주에 둔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주요 상임위원회와 입법지원 기능을 제주에 배치하고 세종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회의, 자료교환, 공무원 출석을 지원하는 실무의사당으로 활용한다. 여의도는 헌정기념과 시민교육 기능만 남기고 주거, 공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하면 제주가 명목상의 분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입법의 주된 주소가 된다. 세종의 기능은 AI 기반 원격회의 체계가 안정될 때까지 필요한 연결다리다. 장관과 공무원이 매번 제주로 이동하지 않도록 세종 화상회의실에서 출석하고 제주 본회의와 상임위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발언자 인증, 자료 동시 열람, 전자서명, 전자표결, 회의록 자동 작성과 국민 생방송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면 물리적 이동을 줄이면서 책임성은 높일 수 있다.
헌법적 쟁점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했다. 국회 전체와 본회의장의 이전이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정교한 법률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으로 정면 돌파해야지 편법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가의 큰 기관은 정권의 기분에 따라 옮길 수 없다. 제주 주국회 원칙, 세종의 임시 보조 역할, 헌법적 절차, 총사업비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절감액, 주민 동의를 한 장의 로드맵에 담아야 한다. 5. 여의도 국회 부지를 청년의 삶으로 바꾸자. 국회를 옮긴 뒤의 여의도는 투기판이 아니라 세대전환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국회 부지를 약 10만 평으로 보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면 1만 5천 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했다. 이는 정식 타당성 조사 결과가 아니라 거친 아이디어 계산이다. 실제 공급량은 도로, 학교, 공원, 문화재적 가치, 경관, 기반시설과 공공기여를 반영하면 달라진다. 그럼에도 위치의 가치는 분명하다. 여의도는 지하철과 버스망이 발달했고 금융방송 업무 일자리가 밀집해 있다. 청년주택의 핵심은 작은 집을 많이 짓는 데 있지 않다. 직장과 가까워 통근 시간을 줄이고 안정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며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쫓겨나지 않는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데 있다. 개발 원칙은 4가지여야 한다. 첫째, 토지는 공공이 계속 보유하고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둘째, 청년만 고립시키지 말고 신혼부부, 돌봄가구, 고령자와 함께 사는 세대통합형 단지로 만든다. 셋째, 주택만 빽빽하게 짓지 말고 학교,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창업공간, 공원을 동시에 조성한다. 넷째, 일부 상업개발의 수익을 공공주택 건설비와 관리비에 재투자한다. 국회의사당 본관을 모두 철거할지도 숙고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와 건축적 상징을 보존해 시민의회관, 헌정박물관,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하고 주차장과 저이용 부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배치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 역사를 지우지 않으면서 특권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분양 추첨의 행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이다. 여의도 부지 개발은 집값을 잠깐 자극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30년 이상 부담 가능한 공공주거 모델의 시험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참고했고 2021년 대선 과정에서도 국회 이전 부지의 청년 공공주택 활용안이 제안된 바 있다. 6. 1만 5천 가구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 대규모 공급 숫자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러나 연면적을 가구 전용 면적으로 단순히 나누면 계단, 복도, 기계실, 주차장, 상업시설, 학교, 도로와 공원이 사라진다. 1만 5천 가구라는 수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일 뿐 확정 물량으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공급량은 3가지 시나리오로 공개해야 한다. 저밀, 공원 중심형, 중밀, 주거균형형, 고밀, 복합계 발형을 비교하고 각 안의 가구 수, 일조, 교통량, 학교 수요, 한강 경관, 사업비와 임대료를 제시해야 한다. 시민은 조감도의 화려함이 아니라 선택의 비용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위험은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초소형 원룸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다. 청년은 영원히 혼자 살지 않는다. 1인형, 부부형, 자녀 1, 2명 가족형을 섞고 내부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즉시 퇴거시키는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자립에 성공할수록 집을 잃는 구조는 복지가 아니라 함정이다. 입주자 선정은 청년 일반, 장기 근로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으로 균형을 잡되 세대 간 경쟁을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차익이 개인에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전대금지와 실거주 확인도 필요하다. 여의도 개발의 성공 기준은 최고 층수나 공급 발표량이 아니다. 입주자의 소득 대비 임대료, 평균 통근 시간, 거주 지소기간, 출산 돌봄 편애, 공공공간 이용률, 주변 교통 혼잡을 매년 측정해야 한다. 숫자 경쟁에서 삶의 질 경쟁으로 정책의 문법을 바꿔야 한다. 7. 예상되는 반론에 답하다.
첫 번째 반론은 섬에 국해를 두면 접근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의도도 섬이다. 다리와 지하철이 여의도를 연결했듯 초고속 통신망, AI 회의 지원, 디지털 생방송이 제주를 전국과 연결할 수 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 세종보조의사당과 전국 권역별 화상회의실을 두고 필수 회의망을 이중화하면 국회는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반론은 국회 경비가 강화되어도 제주 전체 치안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맞다. 국회 울타리 안의 경비만 늘리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전 특별법의 지역 치안 인력, 피해자 지원, 응급의료, 야간 교통과 디지털 수사 역량을 의무 사업으로 명시해야 한다. 세 번째 반론은 여의도에 집을 더 지으면 교통지옥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역시 현실적인 우려다. 주차장 위주의 자동차 도시가 아니라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하고 업무시설과 생활소실을 함께 배치해 장거리 이동 자체를 줄여야 한다. 지하철 혼잡도와 한강 교량의 용량을 반영해 공급량을 결정해야 한다. 네 번째 반론은 국회 부지를 개발해도 서울 집값 전체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다. 한 부지의 공급만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징성과 입지가 큰 공공부지에서 장기 공공주택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는 있다. 이 정책은 만능해법이 아니라 여러 주거정책 중 하나다. 다섯 번째 반론은 제주가 또 다른 투기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전 계획 발표 전 토지 규제, 공공택지 확보, 개발이익 환수와 주민보호대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 부동산 정보의 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론을 숨기는 주장은 선동이 되고 반론을 통과한 주장은 정책이 된다. 제주 이전론은 불편한 질문을 견뎌야 비로소 국민적 의제가 될 수 있다. 8. 실행 로드맵. 분노가 아니라 검증으로. 1단계는 제주 주국회와 세종보조의사당을 전제로 한 1년간의 국가 타당성 조사다. 총사업비뿐 아니라 AI 회의 지원, 화상회의, 전자문서, 디지털 생방송으로 절감되는 이동시간, 출장비, 탄소 배출을 함께 계산한다. 조사위원회에는 여야, 제주도민, 세종시민, 청년, 도시 헌법 치안, 정보보안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2단계는 제주주의사당과 국가안전정책센터의 착공, 그리고 디지털 국회의 선행 개통이다. 모든 상임위를 고화질 생방송하고 제주 세종 전국 지역회의실을 보안 화상망으로 연결한다. AI는 회의 자막, 쟁점 요약, 법안 비교와 회의록 초안을 지원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의원과 공무원이 지도록 한다. 3단계는 헌법 법률 정비와 국민적 결정이다. 본회의장 이전이 수도의 핵심 기능 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의견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헌법 개정안에 국가기관의 분산 배치 원칙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4단계는 여의도 국제설 개공모와 공공성 협약이다. 국회가 실제로 비워지는 시점에 맞춰 부지 활용안을 공모하되 공공주택 비율, 장기 임대 기간, 토지 공공소유, 공원 면적, 생활일소시, 교통 상한을 사전에 고정한다. 민간 사업자는 수익을 얻더라도 토지의 미래 가치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5단계는 독립평가다. 감사원, 국회 예산정책처, 민간 연구기관이 비용과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목표 미달 시 규모를 조정한다. 이미 돈을 썼으니 계속한다는 매몰 비용의 오류를 피하기 위한 중단 기준도 처음부터 정해야 한다. 정치는 거대한 약속보다 검증 가능한 작은 단계에서 신뢰를 회복한다. 제주 이전도 예외가 아니다. 9. 정치가 먼저 이사하는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균형 발전을 들었다.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돌아왔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말했지만 좋은 입지의 공공부지는 관청과 주차장으로 남았다. 희생은 늘 국민의 몫이었고 정치의 중심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를 제주로, 여의도를 청년에게라는 구호는 강한 울림을 가진다. 여의도라는 섬에서 제주도라는 섬으로 옮기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확장이다. 한강의 정치섬을 국민의 주거공간으로 돌려주고 더 큰 바다의 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자는 선택이다. 국가의 중심기관이 먼저 이동하고
가장 값비싼 공공자산을 다음 세대의 삶에 내놓으라는 요구다. 다만 정의로운 목적이 거친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국회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치안 불안을 과장해 섬 전체를 위험지역으로 낙인 찍어서도 안 된다. 국회 부지를 청년에게 준다면서 투기이익을 민간에 넘겨서도 안 된다. 헌법 절차를 무시한 이전은 민주주의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와 모순된다. 이 제안이 성공하려면 세 개의 약속이 필요하다. 제주에는 부담보다 안전과 기회를 더 많이 남길 것, 여의도에는 시세 차익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집을 남길 것, 국회에는 새 건물보다 새로운 책임 규칙을 먼저 세울 것. 국민이 묻는다.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면 왜 정치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는가? 청년 주거가 국가적 위기라면 왜 최고의 공공부지는 시민의 삶보다 기관의 편의를 위해 남아 있어야 하는가? 제주 안전이 걱정된다면 왜 국가의 자원과 관심은 사고가 난 뒤에만 내려오는가? AI, IT 시대의 국회는 한 건물에 모두 모여야만 작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제주를 주된 국회로 삼고 세종을 임시 보조 거점으로 활용하며 전 과정을 디지털 생방송과 화상회의로 국민에게 개방하면 거리는 줄고 감시는 넓어진다. 이제 국회가 국민에게 이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이사할 수 있는지 답할 차례다. 여의도의 문을 청년에게 열고 제주의 안전과 미래의 국가의 책임을 싣는 선택, 그것이 풍자를 국가개혁의 상상력으로 바꾸는 길이다.